안녕하세요, 차이디입니다. 어색해.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텀을 길게 두고 돌아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쉬다가 보니까 정말 끝없이 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지? 이렇게 좀 막연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을 먹고 그냥 앉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크던 작던 유익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한국인 전용 중국어 장문 팁이에요. 제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오픈했던 강의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 중국어 문장에 중점을 둔 수업들이더라고요. 차중비 패턴도 그렇고, 원어원 챌린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제 학습자분들 장문하는 거 보면서 느꼈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서 더 확실하게 느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중국어 장문을 하실 때 단어나 문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한국어와 중국어의 그 차이점에서 오는 그 혼란스러움,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혼란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중국어 장문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5가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한국어는 조사, 중국어는 어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여러분, 단어 뒤에 은는 이가 을을처럼 조사가 붙어서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던지, 나는 사랑해 너를 이라고 하던지, 사랑해 나는 너를 이라고 하던지,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도 조사가 딱 정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대상이 너, 당신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는 조사가 아니라 어순으로 이 단어의 문장 안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초반에 이제 컨텐츠 올리기 시작할 때 그 중국어 발음 다음으로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올렸던 컨텐츠가 바로 중국어 문장 구조였었어요. 한눈에 보는 중국어 문장 구조.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조와 순서를 알아야 이게 같은 단어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바로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올렸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주, 술, 목 순서예요. 그래서 我爱你라고 하게 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지만, 你爱我라고 하게 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섞어서 爱你我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아예 문장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너를 사랑해 그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럼 이런 뉘앙스를 나타내려면 중국어도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안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면 주술목에 맞춰서 타아이니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중국어 규칙에 맞춰서 써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플러스로 하나를 더 더해보자면은, 이게 우리말은 목적어를 쓸 때 목적어가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아니면은 동사 형용사 구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명사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는 것을 붙이죠. 예를 들어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책을 보다 뒤에 는 것을 붙여서 나는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순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我喜欢이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게 목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看书라고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해석 매칭이 아니라 의미 매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어 해석,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을 보고 그거를 그대로 중국어로 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칸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우리는 책을 보는 것도 보다라고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도 보다라고 하고, MC를 보는 것도 보다라고 하고, 아니면 손해를 보다라는 것도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보지 않고 보다라는 이 해석만 딱 보고 보다는 칸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네, 한국어는 보다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중국어는 칸이 나타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을 보다라고 한다면 책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칸슈가 맞겠지만 시험을 보다라는 건 시험이라는 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칸을 쓰는 게 아니라 칸 가오시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시험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오시를 쓰시거나 아니면 시험에 참가하다라고 해서参加 考试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과목을 말하고 싶다면 중국어 시험을 보다라고 해서 考汉语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다를 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 누군가를 만나는 거 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친구를 보다라고 하면은 친구를 눈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친구를 눈으로 보는 거는 칸 벙이어라고 하고요. 조금 이상하네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거는 찌엔을 써서 찌엔벙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으로 매칭을 하지 말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의미를 중국어에서는 뭘로 나타낼까? 이거를 생각해서 정확한 단어를 가져다 쓰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더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편집하면 되니까. 네, 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정말 진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도 여전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관형어를 여러분이 배우실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뒤에다가 너를 붙이면 이제 관형어가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책이 아니라 슈가 아니라 我的书라고 하면 나의 책이 되는 거고 我买的书라고 하게 되면 내가 산 책이 되는 거고 好看的书라고 하게 되면 재미있는 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셨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슈를 생략을 해버리면 我的라고 하게 되면 나의 것이 되고 我买的에서 끝나버리면은 내가 산 것이 된다 라고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 너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는 것 그러면 는 것은 너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쓰시더라고요. 자, 잘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팁 설명 드릴 때 중국어는 순서이기 때문에 는 것을 붙여서 명사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我喜欢看书라고 하면 되지 책을 보는 것에서 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는 것을 어떻게 붙이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형어를 배우고 나서 명사 생략되면 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럼 는 것은 더니까 아 내가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 我喜欢看书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서 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나 동사형용사 구를 명사화시킨 거고 이건 중국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我喜欢看书라고 하면 되는 거고 这是我买的 이것은 제가 산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는 것은 제가 산 뭐뭐입니다 이건데 이 뭐뭐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관형어인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너를 써도 되는 거죠. 我买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눈앞에 뭔지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게 그냥 말로만 해갖고 설명이 잘 될까 싶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주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식 표현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에 이름을 물어볼 때 우리말 표현은 이거잖아요.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중국어로 할 때도 你的名字是什么? 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식 표현은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불리나요? 예요. 혹은 당신을 무슨 이름으로 부를까요? 정도로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你叫什么名字가 가장 기본적인 이름 묻는 표현이에요.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你的名字是什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 개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중에서 당신 이름 뭐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쓸 수가 있겠죠. 어떤 명단이 있는 상황이나.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처음 만나서 이름을 물을 때는 你叫什么名字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를 그대로 이제 중국어로 내려서 你的名字是什么?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어색해질 수가 있겠죠. 정확한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건 살짝 난이도를 높여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식은 죽 먹기다. 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를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는 뭐 관용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전달한다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정말 그 본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국에서는 간단한 요리 한 접시, 작은 한 접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小菜一碟儿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의미를 중국어로, 중국어 룰, 규칙에 맞게 어떻게 쓰면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중국식 표현이 또 다른 게 있을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작은 구체적으로 쓰자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할 때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한데 묶어서 전달을 해도 잘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물론 이제 뭐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국어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을 때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했을 때는 시간이 빠르다이지만 시간이 빠를 수 없잖아요. 중국어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간이 지나는 정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时间过得很快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술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나는 술을 좋아한다 라고 하지만 중국말로 할 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나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我喜欢喝酒 해서 허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내가 당신에게 커피를 쏠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커피 쏠게요 라고 하지만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커피만 쓰는 것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당신에게 커피 마시는 것을 쏠게요 라고 해서 我请你喝咖啡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하고 나시면은 내가 중국어 장문을 잘하고 싶다면 요 몇 가지 체크를 해두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학생분들한테 잔소리처럼 했던 그런 말들인데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내용도 꽤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미래에 제가 편집을 아주 잘할 거라고 믿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럼